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어린이 치과 전문 치과 원장 손주효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이제 보통 시기를 좀 나눠가지고 양치하는 방법을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 보통 이제 첫돌 이전, 첫돌 무렵 정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앞니 정도만 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서 파는 구강 티슈나 아니면 집에서 쓰는 가제수건 이런 거를 깨끗한 물로 적셔가지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빡빡빡빡 문질러서 앞면하고 뒷면을 이렇게 좀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칫솔을 쓰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앞니만 있는 경우에는 칫솔은 굳이 꼭 그렇게 쓰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이제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오게 되면 그때쯤서부터 칫솔을 가지고서 어금니 그 씹는 면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거를 좀 시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어금니가 좀 깊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칫솔을 넣어가지고 깊이 닦을 때 아이들 입이 작기 때문에 좀 잘 닦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좀 더 조심을 해가지고 주의를 해서 좀 깊숙이 넣어가지고 좀 닦아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칫솔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계별로 칫솔질하는 과정을 먼저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이가 나지 않은 아이들, 잇몸 마사지를 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중에 파는 구강 티슈나 아니면 가제수건 같은 거 이렇게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엄마 손가락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요 면으로, 이게 이제 이는 있지만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서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잇몸 부위, 이가 나올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도 이렇게 좀 문질러서 좀 닦아주면, 아까 아이가 이앓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잇몸이 마사지를 하게 되니까 좀 도움이 좀 될 수는 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이가 이제 돌 무렵이 지나서 이제 앞니가 좀 나왔을 때, 앞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앞니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가 좀 앞면과 뒷면이 좀 평평한 모양이기 때문에 굳이 칫솔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쓰던 구강 티슈나 가제수건 같은 걸로 앞니 부분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문질러서 좀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은 손가락을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글동글 닦아주든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래 앞니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앞니 부분을 이렇게 가제수건이나 티슈로 이렇게 동글동글 문질러서 닦아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려주든지, 그 다음에 안쪽도 이렇게 좀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4개월에서 18개월 무렵이 되면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칫솔을 사용을 해서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른 칫솔과 유아용 어린이용 칫솔의 차이점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잡이와 이 칫솔 모의 머리의 크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입이 좀 작기 때문에 칫솔 모와 그 다음에 칫솔 머리 부분이 어른용 칫솔보다는 굉장히 크기가 좀 작은 거, 아이 입이 작기 때문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칫솔 머리와 칫솔 모의 길이가 좀 짧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은 보통 아이들은 이제 손 놀림이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일반 어른들용 칫솔처럼 이렇게 가늘고 길게 돼 있는 거는 손을 이렇게 잡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보통 아이들 유아용 칫솔을 보면 칫솔 손잡이 부분이 약간 좀 뭉툭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뚱뚱하고 두껍게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잡기가 편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큰 거를 이렇게 잡고서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칫솔질을 하기가 편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린이용 칫솔과 어른용 칫솔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아용 칫솔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닦아줘야 되는 건 이제 엄마가 닦아줘야 되는 건데, 닦을 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앞니 부분은
이제 칫솔질을 하기 시작하면 어금니가 나면은 이제 칫솔로 닦아도 되는데 뭐 가능하다면 뭐 티슈로 아까 닦던 것처럼 앞니는 그렇게 닦아도 상관은 없고 이제 어금니가 났을 경우에 어금니 씹는 면을 먼저 닦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 칫솔을 잡는 방법부터 좀 엄마들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이를 닦듯이 칫솔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쥐고서 아이를 마주보고서 이제 칫솔질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 어른들은 이제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칫솔을 쥐게 되면 손의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닦아줄 때 이렇게 세게 문질러서 닦게 되면 아이들은 잇몸이 연하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럼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아이가 좀 아픈가 보다 해서 이제 좀 겁이 나서 좀 더 못 닦아주게 되고 안 닦아주게 되고 아이들은 또 싫어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칫솔질을 오히려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게 돼요. 그래서 요령은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으로 닦아주는 게 좋아.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세 손가락 내지는 뭐 네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쥐고 닦기 때문에 큰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볍게 쥔 상태에서 어금니에 씹는 면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이제 부드럽게 살살 이제 천천히 문질러서 좀 닦아주는 게 가장 좋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닦아주는 게 중요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양치질, 그 333 법칙 있지. 그래서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에 그 다음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한다. 이 3분 동안이 가장 중요한데 뭐 하루에 보통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뭐 5번을 닦는다, 10번을 닦는다. 우리의 이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바로 닦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래 닦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한 30초? 뭐 이 정도 닦는다고 해요. 30초 동안은 그 아이의 그 치아를 충분히 이렇게 문질러서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뭐 5번, 10번을 닦아도 그 칫솔질을 해도 안 닿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부위는 항상 안 닦이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닦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아이가 이제 어금니만 이제 막 났다 이런 경우는 이빨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물론 닦는 시간이 뭐 3분까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어금니를 닦는 요령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필 잡듯이 쥐어가지고 씹는 면을 먼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한 30초 정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면도 엄마들이 보통 인터넷이나 뭐 어떤 정보 같은 데서 찾아보면 칫솔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다 이렇게 뭐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동작이 어려워가지고 엄마들이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치아를 문지르는 그 시간적으로도 좀 비효율적이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보통 그냥 옆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문질러서 닦아줘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오래 문질러서 닦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옆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 연필지듯이 쥐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닦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보통은 이 치아 안쪽 부분, 이 부분을 엄마들이 좀 못 닦아주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게 뭐 혀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잘 못 닦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아이를 입을 하고 벌린 상태에서 칫솔을 연필 잡듯이 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제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뭐 닦아도 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아도 되고 그래서 꼭 혀 안쪽 부분에 닿는 요 면도 좀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금니가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를 닦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금니가 다 올라온 36개월 이후가 되면은 방금 얘기한 방법이랑 똑같이 이제 어금니 그런 식으로 바깥면, 혀 닿는 안쪽 면, 그 다음에 씹는 면 이렇게 세 면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면을 한 30초 정도 닦아주는 식으로 이제 닦아주고 그게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앞니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또 반대편 어금니를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른들은 3분 동안 본인의 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닦아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3분 동안 계속 닦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만 닦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 싫어하거나 금방 실증을 내거나 해서 입을 앙 다물어 버리거나
아니면 입술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엄마들이 양치질하는 걸 좀 방해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권하는 방법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양치질을 할 때 협조하는 도와주는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도, 보통 한 2, 30초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안에 어느 한 부위, 그러니까 어금니 한쪽이라고 하면 이 한쪽 부위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씹는 면, 뭐 바깥쪽 면, 혀 닿는 면 이런 요 부위를 한 30초 정도만 충분히 닦아주고 아이가 실증을 내면은 잠깐 뭐 쉬었다가 그래서 뭐 아이가 좋아하는 뭐 동영상, 요즘에 뭐 동영상들 많으니까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동영상을 좀 보여준다든지 해가지고 아이가 좀 주의가 좀 딴 데로 돌아가서 이제 좀 양치질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의가 된다 싶으면은 다시 칫솔을 잡고서 아이 입을 벌린 다음에 아까 닦았던 부위의 옆에 부위, 앞쪽 부분을 닦아준다든지 해서 앞쪽 부분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앞니를 둥글둥글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혀 닿는 면 안쪽 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좀 닦아준다든지 해서 한 2, 30초 정도 또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동안에 앞니만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또 좀 실증을 낸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좀 쉬었다가 아이가 다시 좀 주의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또 반대쪽으로 좀 닦아주시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3분 동안 계속 닦지 않고 좀 양치질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양치질을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양치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쉬었다가 닦아줬다를 좀 하면 아이가 뭐 입안이 좀 작고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아까 얘기한 3분 동안에 충분히 이 전체 면을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도 좀 덜 힘들고 양치질을 시켜주는 엄마 아빠도 좀 덜 힘들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양치질을 좀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치약은 언제부터 쓰면 좋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치약은 뭐 이가 나면은 이제 바로 써도 돼. 근데 애들 치약은 좀 달달하기 때문에 그 양치질 할 때 애들이 이제 자꾸 쪽쪽 빨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양치질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먹기 바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아직 이제 물도 뱉을 수 없거나 이제 뱉는 연습이 안 된 아가 때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이제 바로 쓰기보다 무불소 치약을 써주는 게 좋지. 아직 뱉지 못하는 아기가 이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치약을 먹어서 기본적으로 좋을 거는 없어. 뭐 불소가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엄마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치약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불소를 이제 먹으니까 불소가 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건데 물론 이제 불소가 이제 치아나 뼈나 이런 데 과량 침착이 되면 발육부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소위 불소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약을 먹어야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라서 뭐 대충 예를 들면 뭐 일반 사용하는 그 어른 치약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뭐 2, 30개 이렇게 짜서 먹으면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치약은 이제 어른 치약보다는 불소가 반 정도밖에는 없고 한 번 양치할 때 짜는 양도 이제 작아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치약을 이제 콩알 반쪽만 짜서 쓰라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애들한테 이제 양치질 이제 말을 할 때 치약을 밥알이나 쌀알 정도 크기 이렇게 조금만 짜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먹는다고 크게 탈이 난다든지 이상이 생긴다고 보고된 거는 뭐 없어. 그래서 치약에는 이제 불소 외에 다른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었을 때 혹시 이제 배탈이 나서 이제 배가 아프거나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안 먹는 게 좋기는 해. 그 불소,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이제 치아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치아 표면을 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결과로 이제 충치가 생길 때 충치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불소의 효과보다 이제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을까봐 이제 찜찜하고 불안해하니까 이제 아기가 아직 뱉는 행동을 못할 때 그럴 때는 무불소 치약을 써주라고 하고 이제 뱉을 수가 있으면 이제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라고 권해요. 참고로 대한소아치과학회나 이제 미국의 소아치과학회 등에서 권장하는 거는 만 2세, 24개월 전이라도 불소를 섭취했을 때 그 유해성이랑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한 중요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가능하다면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제 뱉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려는데
혹시나 이제 삼킬까봐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제 치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밥알이나 쌀알 정도 조금만. 대신에 이제 양치는 3분 동안 충분히 문지르고 엄마가 꺼즈나 수건 같은 걸로 한 번 더 치아랑 잇몸에 이제 남아있는 치약을 이렇게 닦아서 제거를 해주면 붓소 치약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칫솔 교체는 이제 칫솔 교체 시기는 보통 어른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게 좋다고 권하기는 하는데 이제 칫솔을 살살 문지르는 사람은 칫솔을 오래 좀 쓸 수 있고 소위 그 분노의 양치질 막 문지르는 사람은 칫솔이 이제 금방 망가져서 빨리 바꿔야 하기 때문에 칫솔모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각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봐. 이제 그러면 이제 교체가 언제 필요한지 쉽게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영상을 좀 보고 본인 칫솔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칫솔모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은 칫솔을 이제 바로 바꾸는 게 좋고 벌어진 건 이미 모가 상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양치질 효과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칫솔모의 그 벌어진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칫솔의 그 머리 부분하고 칫솔모가 만나는 지점에 이제 하얗게 이제 때가 끼어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요게 이제 치약 찌꺼기인데 양치하다가 치약이 다 녹지 않고 이제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양치 후에 칫솔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헹구지 않아서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세균이 번식을 좀 하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은 좀 쓰지 말고 바꾸라고 얘기하는 편이지. 뭐 관리를 좀 잘하고 소독도 잘 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칫솔은 세균 발생 가능성이 워낙 높아서 가능하면 칫솔모가 마모되거나 벌어짐이 생기기 전에 바꿔주는 거를 좀 권하기는 해. 특히나 애들은 칫솔질을 할 때 칫솔을 앙 물고 있거나 이렇게 잘근잘근 씹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칫솔모가 금방 지저분해지고 이제 벌어져 버려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그 칫솔을 썼을 때 잘못하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잘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해. 그래서 기능이 좋은 칫솔, 비싼 칫솔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오래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칫솔을 좀 여러 개 준비해 두고 좀 자주자주 바꿔서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양치를 한 후 칫솔은 좀 잘 헹궈주는 게 중요하고 좀 욕실은 아무래도 좀 습하니까 세균이 금방 번식하기 쉬워서 좀 칫솔 건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칫솔 사용 후에 물기를 잘 털어서 말려주고 좀 필요하다면 요즘 시중에 많이 파는 칫솔 소독기나 뭐 살균기 같은 거를 좀 사서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기시면 다음번 영상에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